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제2공항철도 추진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의 여객은 지난해 7,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2023년에면 1억 명까지 돌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1억 명 돌파를 앞두고 인천공항공사는 제2공항철도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제2공항철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민사회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류건우 교수님, 제2공항철도 사업 어떤 겁니까? 현재 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 김포공항을 지나 인천공항터미널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발 KTX 출발역인 수인선 송도역에서 인천역, 영종 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송도역에서 인천역까지는 기존 선로를 활용하고 인천역에서 인천공항까지 14.1km를 신설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9년, 사업비는 1조 6,800억 원 규모로 예정되었습니다. 국가 지원의 철도 신설 계획을 담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었는데 경제성을 이유로 최근 버전인 3차 계획에서는 빠졌습니다. 인천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2공항철도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여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2공항철도의 건립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2공항철도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현주 기자님. 예, 제2공항철도가 건설이 되면 다양한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천공항 4단계 건설 공사가 현재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23년 마무리가 되면 연간 1억 명 규모의 수송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대비한 교통인프라 확충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곧 그 다양한 여러 동북아의 여러 국가에서 허브공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인천공항도 동북아의 대표 허브공항으로 좀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항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인천 내부적으로는 인천의 그런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제2공항철도는 현재 영종에서 서울역으로 하는 이 북부권을 지났는데 제2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이 인천 남부권을 관통해서 이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공항 경쟁력도 높아지고 영종 지역 내부 교통망도 좋아지고 원도심과 연결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이게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인천시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이 계획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 12월 제2공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후속 절차로 시가 세부 사업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엔만큼은 좀 반영되지 않을까, 다시 반영될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증가율이 연평균 10%를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제공항에 고속철도를 연계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과 당위성, 또 제2공항철도의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었었죠. 인천대교, 영종대교 손실 보전금 규모가 줄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긍정적인 반응. 아마 인천 시민들 모두 바랄 거고요. 저도 인천 시민의 한 명으로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빠졌었고 이번에 이제 BC 값이 이제 나오면 또 잘 될 텐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BC 값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류건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BC 값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국가 인프라 사업이 BC에 맞춰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KDI가 하고 있는 또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이 BC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부터 하면 호남선 KTX 부분에 대해서 2005년이었죠. BC가 0.39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BC를 평가했던 국토연구원의 한 박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호남고속철도는 2045년 이후에야 경제성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미 벌써 흑자거든요. 그래서 이 BC 자체도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모든 국책 사업을 BC로 따져야 되느냐. 작년 1월 29일 날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24조 원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BC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프라가 국가의 미래 또는 현재의 중요성 이런 거 관련이 있으면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2공항 철도를 그냥 영종도와 인천을 연결하는 하나의 철도다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어렵겠지만 이걸 크게 놓고 보면요. 그것이 한중,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될 수도 있고요. 통일됐을 때 그 철도를 통해서 북한으로 가는 길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철로를 잘 이용하면 러시아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대륙으로 가는 길의 중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 제2공항 철도가 국내적으로는 첫 번째는 인천과의 연결성, 두 번째는 강릉, 부산, 광주 이런 지역과의 연결성, 그리고 크게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아주 동북아시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굳이 주장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좀 다시 제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 BC를 주장해야 되나요? 예. 그 일단 BC값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 호남선 같은 경우는 BC가 안 나왔는데 이미 예. 됐다. 예. 그리고 예타 면제 예. 충분히 가능하다. 예. 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이현주 기자님은 이 성적으로 추진되기까지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현재로서 현대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조금 그 좀 절차들을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혀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정부가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2 그 공항철도 계획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테면 예비 타당성 검토, 본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 실시 설계, 그리고 공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절차에 걸리는데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선 사업 효과와 편익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대상 사업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되면 규정상으로는 1년 6개월 안에 이걸 마무리 짓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꼽아보면 GTX A 노선이나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도 2년 6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예타 조사가 끝나더라도 본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에 아무리 짧아도 1년, 그리고 실시 설계에 2년,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질 때까지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고 하는데 예타부터 완공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노선을 어떻게 바꾸느냐, 중간에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위로 다리를 놔서 철도를 지나게 할 것이냐, 또 해저 밑으로 파서 가는 게 좋을 것이냐, 또 역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의견과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사업 추진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시는 인천공항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을 중심으로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2030년 이후로 이제 개통 시기를 추진되더라도 봐야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영종도 인구만 해도 엄청 늘 것이고 공항 규모도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추진 가능성을 오히려 높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대호 소장님 판단은 네. 어떠세요? 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이 교수님 말씀하신 BC값,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를 문제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국가기관에 시행하고 있는 KDI의 BC값 자체를 좀 신뢰성을 부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또 예타 면제도 말씀하셨는데 앞서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여러 가지 갈 길이 많고요. 특히 앞으로 건설이 추진된다 하더라도요. 우선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뭐 쉽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KDI 예타를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때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손실 보조금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거라 보여지고요. 사업성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 기재부가 예타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배점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인 인천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인천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은 뭐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정치권 모두 힘을 모아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예타 제도 개편돼서 인천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인천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시간을 당기는 면에서 예타 면제가 최고로 그렇죠. 좋은 방안이긴 하죠.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모든 절차를 통과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추진되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이나 의견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세 분 모두 인천시 그리고 인천 시민들의 단결된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면 정부를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들이 잘 통과해서 제 공항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